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연결고리 찾아보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특파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좀 급등할 만한,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네, 여전히 식음료 섹터는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식음료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가 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곡물 섹터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을 늘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곡물 대란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이 부족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곡물 생산량을 줄이면서 그에 대한 움직임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유엔에서도 곡물 가격이 연초보다 3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곡물 가격이 이제 전쟁 이후에 오른 것은 90년대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곡물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곡물 가격을 원자재 가격 을 이제 제품가로 인상을 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뭐 농식품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사료나 비료 그리고 농기계 관련주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그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다 보니까 농기계 관련주 혹은 뭐 식음료 관련 섹터들 눌림목에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P 500 모든 섹터가 하락했는데도 그 안에서 식료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미국 증시 안에서 식료 섹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종목을 좀 토픽으로 꼽으실까요? 저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켈로그를 먼저 뽑아왔습니다. 아, 그 시리얼로 유명한 기업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학창 시절에 굉장히 즐겨 먹었던 제품인데 아무래도 콘플러스, 뭐 호랑이 네. 파워라든지 뭐 첵스초코 같은 제품이 이제 주요 기업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 흑심을 담아서 또 아, 가져오셨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관련해가지고 시장 성장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평균에서 3.7% 성장세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바쁘다 보니까 아침 시간대를 굉장히 빠르고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간단하게 뭐 아침 식사용 대안으로 인해서 뭐 시리얼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뜨겁게 뭐 시리얼을 즐기는 핫 시리얼 시장도 뭐 2030년까지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기 있는데 아무래도 뭐 미국 콘텐츠 같은 걸 보면은 항상 아침 식사용으로 시리얼을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그 성장세가 남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로도 아시아나 뭐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적으로 꾸준히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뭐 곡물이라든지 옥수수가 주요 원료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에 따라서 마진이 결정이 되는데 켈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재 가격을 제품가로 이전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성장세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1분기 매출이 3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2%이기 때문에 조금 미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작년에 북아메리카 공장이 이제 화재를 겪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긍정적이게 나타났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뭐 이런 뭐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잉여현금 흐름이 200%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도 3억 2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억 달러 정도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배당에 대한 기대도 할 수가 있겠는데 배당 같은 경우는 현재 3%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지난 17년 동안 뭐 배당금을 인상을 했지만 뭐 배당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대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배당금 인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켈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뭐 저항선을 71달러 부근의 저항선을 뚫게 되면서 대대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배리 이평선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그에 따라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배당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앞으로 또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켈로그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었네요. 이 시리얼만 먹을 게 아니라 저기 급등 랠리 좀 동참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근데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이런 식음료 섹터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되게 상반된 모습이네요. 네, 아무래도 식음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테마주로서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서도 접근을 해줘도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섹터 자체가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는 종목군들 그에 따라서 저점 매수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켈로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켈로그 국내에서는 켈로그와 이 기업이 합작해서 생산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시리얼 종목일까요? 네, 농심입니다. 농심. 네, 농심 켈로그. 네.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아무래도 이제 라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점유율 자체가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카구리라든지 뭐 아니면 신복게티 같은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서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는데 지난해 7월, 8월 분에 국내에서 라면 가격을 인상을 했고 4분기에는 미국에서 라면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667억 원, 그리고 32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지만 비축분으로 인해서 실적에 영향이 받지 않고 오히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했다는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고환율 흐름에 따라서 수출에 대한 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면 같은 경우에는 뭐 콘텐츠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해외민들에게 이제 인기를 맡고 있는데 영화 기생충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로 인해서 라면이 많이 소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해외 소비자들이 라면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뭐 제2공장을 4월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실시를 했는데 생산 능력이 연간 3억 5천만 개에서 총 8억 5천만 개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존 레귤러 제품 외에도 신라면 블랙이라든지 아니면 돈코츠 라면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을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돈코츠 라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매출이 600억 원을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코스트코 외에도 다른 유통사항에도 입점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2공장 가동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멕시코라든지 미국 같은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5년까지 3억 9,500만 달러 또 대비해서 2배 성장한 8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겠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남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농심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네. 약간 주가의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아래 박스권 라인이 27만 6천 원에서 28만 6천 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충분히 전고점 라인인 34만 원까지는 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이제 봤을 때 24만 8천 원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대세적인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대세적인 시세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 중요 라인이 뚫리게 된다면 그 아래 하향세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이어트 하느라 라면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농심이 kell로그랑 연관되어 있는 걸 좀 까먹고 있었네요. 네, 농심 kell로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점 매수 관점으로 목표가 34만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켓 식사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함께한 분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